내가 JC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말이면 서울에서 형제들이 차례로 아버지를 보러 왔다. 아픈 엄마를 집에서 살피고 있는 셋째 오빠만 제외하고 형제들이 내려와 있는 동안엔 아버지가 잠을 잘 잘 뿐 아니라 움직임도 활발해지곤 했다. 말로는 바쁜데 뭐하러 왔느냐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온화해졌다. 특히 막내가 JC에 오면 아버지는 활짝 웃기까지 했다. 막내가 JC에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막내에게 내 집에 들러 서재 뒤쪽 어디쯤에 학사물을 쓰고 찍은 사진이 있는지 살펴보고 찾게 되면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다. 막내는 사진을 찾아 JC에 와서 형제들이 학사물을 쓰고 찍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곳, 여태 비어있던 내 자리에 걸려 사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고까지 해놓고 왜 여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잊고 있었다고 둘러대고는 멋쩍어서 부엌으로 갔다. 옛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애틋한 눈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곁에 서 있기가 민망해서 막내가 머무는 주말 동안 아버지는 집의 불실한 곳들을 수선했다. 잘 닫히지 않는 대문을 고치고 헐렁한 헛간 문손잡이를 아예 떼어내고 새 것으로 달았다. 이제는 쓰지 않는 계집에 달린 철망을 정리하느라 아버지와 막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계집 앞에서 보내기도 했다. 막내가 아버지 또 어디요? 하면 아버지는 막내를 앞세우고 작은 문으로 이어지는 담 저쪽으로 이제 또 무너지려 하는 돌을 다시 쌓았다. 막내가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신장로까지 막내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 이러다가 역까지 따라오시겠네. 막내가 들어가라고 해도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신장로에 서 있었다. 택시 안에서 막내가 창을 내리고 이제 들어가세요 하자 아버지는 몸을 굽히고 메마른 손을 뻗어 잘 가거라 하며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막내를 태운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신장로에 서 있다가 어깨를 축 내려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도 막내가 왔다 가고 나면 아버지와 나만 남은 집은 더욱 적막해지곤 했다. 엄마가 집에 있었을 때 형제들이 번갈아 집에 와 주말을 보낸 후 다시 돌아갔던 일요일 저녁을 쓸쓸함이 짐작되었다. 막내가 돌아간 후 나와 둘이 남게 되면 아버지는 막내와 함께 고친 대문을 다시 닫아보고 헛간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다가 집에 왔는디 쉬지도 못하게 일만 시켰거나 혼잣말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왔다 간 후와 막내가 다녀간 후에 아버지는 달랐다. 막내가 화정의 집에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제 기차를 탔겠구나. 도착했겠구나. 전화를 좀 넣어봐라. 걔가 집에 잘 갔는지.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드려라고 막내에게 문자를 보내면 막내가 전화를 했는데 몹시 궁금해하던 거와는 달리 아버지는 잘 갔으면 되었다.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가 왜 유독 너에게만 그러시지 물으니 막내는 나를 늘 바래다 주셨거든 했다. 어디를? 내가 대학에 가느라 집을 떠난 후부터 제이 시집에 갔다가 다시 서울 올 때면 아버지가 꼭 역으로 바래다 주셨어. 한밤중이거나 꼭 두새벽이라도. 언제나 별 말씀 없이 그냥 그렇게 바래다 주셨어. 옷도 여며주고 목도리도 새로 둘러주고 벌어진 단추도 채워주고 그러셨지? 그러셨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나는 든든하고 좋더라고 누나. 입장권 끊어서 역사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기차 타고 떠나는 거를 끝까지 보고 서 계셔서인지 집안인데서도 항상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것 같다 가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랬다니까? 특히 난 처한 일에 처할 때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부르곤 했어 누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하여튼 최근까지도 역에 바라다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시니까 이제 은퇴한 큰오빠가 온다는 연락이 왔을 때 아버지는 시내에 나가 큰오빠가 좋아하는 거라며 시래기를 넣어 끓인 붕어찜을 포장해 와서 내게 내밀었다. 3인분이었다. 큰오빠가 붕어찜을 좋아했던가? 붕어찜을 데워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큰오빠가 따라 나갔다. 두 사람은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으로 막힘없이 연결된 집을 밤이 늦도록 돌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일찍 집을 떠난 큰오빠가 제이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두 사람이 하던 집돌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간간히 아버지가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아버지가 웃기도 하시네 싶어 작은 방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내다봤다. 귀를 기울이니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네가 등장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큰오빠에게 그리도 허니가 내 말을 잘 들은께 네가 이제 허니한테 그만 집에 가라고 일러봐라 하니 큰오빠는 있을만 하니까 있는 거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 큰오빠는 아버지 허리에 팔을 두르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가 잠든 후에 내가 큰오빠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었다고 하자 큰오빠는 그게 아직도 있냐? 하면서 웃었다. 그때만큼 편지를 많이 썼던 때는 일생에 없었다면서. 아버지와 집을 빙빙 돌면서 나눈 얘기들을 내가 듣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큰오빠는 집을 너무 오래 비웠던 것 아니냐며 자신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니 그만 집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엄마가 올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있을게 하자 큰오빠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올 때까지라고 발음하는데 콧잔등이 칭해지려 해서 나는 큰 소리를 내며 형제들의 졸업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쳐다봤다. 여태 비어있던 내 자리를 채우고 있는 내 사진이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그 사이 엄마는 위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 형제들은 엄마에게 악화된 상태를 알리지 않기로 하고 지난번 치료의 연장선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 중에도 엄마는 내게 자신이 다시 입원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늦봄과 여름 사이에 알리지 말라는 말들이 우리 가족 사이에 흘러다녔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침대 아래서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웠다. 허나 어서 도망쳐. 아버지는 아직 일어나 앉지도 않은 나를 다급하게 몸으로 가리며 소리를 쳤다. 여기에 내가 있을 텐데 너는 어서 도망쳐. 아버지는 내 등을 떠밀기까지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차 몸을 떨면서도 나를 해치려는 무엇인가를 향해 손을 내젓고 있는 아버지를 등 뒤에서 껴안았다.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더 깊이 껴안았다. 꿈을 꾼 거예요. 현실이 아니야. 아버지를 더 깊이 껴안자 아버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괜찮아져요. 강압적으로 껴안았던 힘을 풀고 야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다. 다시 침대에 눕는 아버지의 가슴을 쓸어내리려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잠에 들면서 희미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섬집 아기는 아버지를 다시 잠들겠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나는 왜 섬집 아기를 자장가로 알고 있는지 또 어느 날 아버지는 벌떡 일어서더니 내가 말릴 틈도 없이 현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뒤따라 나갔으나 벌써 아버지는 대문을 두고 담으로 뛰어올라 한순간에 뒷집 밭으로 떨어졌다. 내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담 밑 밭에 나둥그러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 어둠 속의 아버지를 흔들자 아버지는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물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아버지를 부축해 비어있는 뒷집마당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니 발톱이 깨져 있고 걸어온 자리마다 피가 묻어 있었다. 머리에는 검불이, 잠옷에는 밭 흙이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다. 약상자를 꺼내와 깨진 발톱을 소독할 때도 아버지가 한 말은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이야?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게? 내가 말하자 발톱이라 통증이 더 심할 터인데도 아버지가 웃었다. 알리지 말라는 말들. 형제들은 엄마의 위 상태를 엄마에게 알리지 말자 하고 엄마는 다시 입원할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발톱이 깨진 것을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큰오빠는 일요일 밤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내게 긴 문자를 몇 번에 나눠서 연이어 보냈다. 오빠가 내려야 할 수서역에 도착할 때까지 썼을 것이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 내가 있으니 안심이야 되지만 내가 마음에 걸린다고 큰오빠는 쓰고 있었다. 부모가 병들고 더는 늙을 수 없을 만큼 늙었는데도 마을 너머 철길로 기차는 지나가고 논엔 벼가 자라고 냇가의 숲을 속엔 백로들이 날아오르더라고. 아버지를 운동 삼아 걷게 하려다 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을 찾게 되고 결국 논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마다 논에 채워진 우사안의 개가 쫓아와서 지저대곤 했다고.